여러분, 귀문이답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흥미진진한 옛 이야기로 찾아뵙는데요.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조선 중기 경상도 어느 산골 마을에는 1000년 넘게 이어진 신목의 전설이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우뚝 서 있던 거대한 느티나무가 바로 그 주인공이었는데요. 조상들은 이 나무를 마을의 수호신으로 여기며 해마다 정성스레 제사를 지냈습니다. 하지만 성종대왕 이후 유교적 질서가 강화되면서 이런 토속신앙은 점차 미신으로 치부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또인 정학수는 성균관에서 10년간 유학한 엘리트 관료였습니다. 그는 백성들이 나무에 절하며 치성을 드리는 모습을 볼 때마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이런 무지몽매한 행태가 어디 있단 말인가. 하늘의 이치는 오직 성인의 가르침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는 것이거늘. 반면 마을 토박이들, 특히 80이 넘은 노인 김덕보는 달랐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할아버지에게 들어온 신목의 이야기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저 나무가 노하시면 마을에 큰 재앙이 닥친다. 우리 조상들이 몇백 년을 지켜온 약속을 함부로 저버리면 안 되는 것이요. 하지만 시대는 변했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과거의 관습보다는 새로운 학문에 더 관심을 보였고 사또의 근대적 사고방식에 동조하는 이들이 늘어났습니다. 마을 청년들은 이제 조선팔도 어디서나 과학적 농법을 도입하는 마당의 나무에게 비는 게 무슨 소용이겠소라며 웃어넘겼습니다. 그렇게 마을은 두 개의 세력으로 나뉘어 갔습니다. 한쪽은 유교적 합리주의를 신봉하는 신진 세력이었고 다른 한쪽은 전통적 자연 숭배를 고수하는 구세대였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곧 벌어질 참이었습니다. 바로 사라졌던 신목의 혼이 다시 마을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해 봄부터 마을에는 예사롭지 않은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평년보다 이른 3월부터 비가 뚝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농부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지만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만이 그들을 맞이할 뿐이었습니다. 보리 농사를 망칠까봐 전전긍긍하던 차에 더욱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새벽 마을 어귀에 신목이 서 있던 자리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땅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듯한 아니면 거대한 뿌리가 흙을 헤집고 솟아오르는 듯한 기묘한 소음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이를 발견한 것은 새벽 일찍 나무를 캐러 나선 할머니 박씨였습니다. 어머나 저게 뭐고? 박씨는 눈을 비비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분명히 비어있던 그 자리에 어린아이 키 정도의 나무 한 그루가 불쑥 솟아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의 모습이 보통과는 달랐습니다. 갓 돋아난 새싹치고는 너무나 오래된 느낌이 들었고 나무 껍질에는 마치 수백 년을 견뎌온 듯한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나무 주변의 땅이었습니다. 온 마을이 가뭄으로 메말라가는 상황에서도 유독 그 자리만은 촉촉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흙은 검고 기름졌으며 작은 들꽃들이 나무 둘레로 한 바퀴 둥글게 피어나 있었습니다. 박씨는 급히 마을로 달려가 이 소식을 알렸고 곧 온 마을 사람들이 그 자리로 몰려들었습니다. 저것 봐라, 옛 신목님이 다시 돌아오셨다. 김덕보 노인은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다른 노인들도 하나둘 따라서 절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또 정학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허상에 불과하다. 어디 세상에 하루아침에 나무가 자라나는 법이 있단 말인가. 분명 누군가 심어놓은 것을 두고 신령에 조아라니 참으로 어리석기 그지없구나. 하지만 그날 밤부터 이상한 일들이 연이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작은 나무에서 은은한 빛이 새어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반딧불이나 달빛 반사로 여겼지만 구름 낀 어둠 속에서도 나무는 희미하게 빛을 발했습니다. 마을 개들은 그 근처만 지나가면 킁킁거리며 불안해했고 닭들도 평소보다 일찍 회를 쳤습니다. 무엇보다 기이한 것은 바람이 불 때마다 그 나무에서 들려오는 속삭임 같은 소리였습니다. 마치 누군가 간절히 무언가를 호소하는 듯한 오래된 비밀을 털어놓으려는 듯한 신비로운 음성이었습니다. 소식은 삽시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새벽녘부터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더니 해가 떠오를 무렵에는 마을 어귀가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김덕보 노인을 비롯한 9세대들은 무릎을 꿇고 나무 앞에서 정중히 절을 올렸습니다. 신목님께서 우리 마을을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돌아오셨구나. 그들의 눈에는 감격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사또 정학수는 이런 광경을 보며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어리석은 백성들이 또 미신에 현혹되는구나. 나무 한 그루에 절을 올리다니 이것이 어찌 조선 백성의 도리란 말인가. 그는 즉시 아전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내일 아침 첫 새벽에 저 나무를 뽑아버리도록 하라. 이런 미신 행위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아전 박서방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또님,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워낙 신성시하는 나무인데. 정학수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런 헛된 믿음이야말로 백성들을 우매하게 만드는 독이다. 성리학의 이치를 따라 정신을 바로 세워야 하거늘 어찌 나무에게 복을 빌겠느냐. 그 말을 들은 김덕보 노인이 황급히 관하로 달려왔습니다. 사또님, 제발 그러지 마시옵소서. 저 나무는 예사로운 나무가 아니옵니다. 노인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옛날 신목님께서 마지막 당부를 남기셨다 하옵니다. 만약 후손들이 약속을 어기면 큰 재앙이 닥친다고 하셨소. 정학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재앙이라니 참으로 터무니없는 소리로다. 하늘의 이치는 인간의 덕행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나무의 기분에 달린 것이 아니다. 그는 책상을 탁 치며 일어섰습니다. 내가 10년간 성균관에서 익힌 학문이 헛것이란 말인가. 더 이상 이런 허황된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다. 마을은 두 진영으로 완전히 갈라섰습니다. 한쪽에는 사또를 지지하는 젊은 양반들과 신진 유생들이 있었고 다른 쪽에는 전통을 고수하려는 노인들과 농민들이 있었습니다. 양쪽은 연일 격렬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유생 이참판의 아들이 외쳤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인데 언제까지 구습에 매달릴 것이오? 하지만 농민 최서방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상대대로 내려온 금기를 함부로 어기면 반드시 화가 닥칠 것이오. 그런 가운데 작은 나무는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불과 사흘 만에 어른 키만큼 자라났고 가지에는 푸른 잎사귀가 무성해졌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밤마다 나무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습니다. 바람이 잎새를 스치는 일반적인 소리가 아니라 마치 사람의 목소리처럼 들리는 신비로운 속삭임이었습니다. 가뭄이 온다. 몇몇 사람들은 분명히 이런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사또는 이런 증언들마저 미신으로 일축했습니다. 바람 소리를 사람 말로 착각하는 것일 뿐이다. 더욱이 가뭄이라니 우리 조선팔도가 언제 가뭄으로 굶주린 적이 있던가. 하지만 그의 확신과 달리 하늘에는 여전히 구름 한 점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15일째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은 상황이었는데도 정학수는 이를 우연의 일치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사또 정학수는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연일 계속된 마을 사람들과의 논쟁으로 몸과 마음이 지쳐 있었거든요. 하지만 깊은 잠에 빠진 그 순간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꿈속에서 거대한 고목 한 그루가 나타났는데 그 크기가 어찌나 웅장한지 하늘까지 닿을 것 같았습니다. 나무의 굵은 줄기에서 희미한 빛이 흘러나오더니 갑자기 사람의 형상을 한 존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백발의 노인이었는데 그 얼굴에는 1000년을 넘나드는 깊은 지혜가 서려 있었습니다. 사또 정학수야. 그 목소리는 마치 천둥소리처럼 웅장하면서도 속삭임처럼 부드러웠습니다. 너는 학문은 깊으나 자연의 이치를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정학수는 꿈속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대는 누구인가? 설마 그 작은 나무의 정령이라는 것인가? 노인은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는 이 땅을 300년간 지켜온 신목의 혼이다. 너희가 잊어버린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 유일한 존재이기도 하지. 무슨 약속을 말하는 것인가? 정학수가 묻자 노인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20일 후면 극심한 가뭄이 시작될 것이다. 하늘에서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날이 97일간 계속될 터이니 백성들이 굶주림에 시달릴 것이다. 그 말에 정학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허황된 소리 마라. 조선팔도가 언제 그런 큰 가뭄을 겪었다는 말인가. 하지만 신목의 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가뭄만이 아니다.
우물 12곳이 모두 말라붙을 것이고 강물도 바닥을 드러낼 것이다. 더욱 무서운 것은 전염병이 함께 따라올 것이라는 점이다. 정학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재앙을 피할 방법은 무엇인가? 마을 북쪽 언덕에 옛 제단을 복원하고 7월 보름에 정성껏 제사를 지내야 한다. 신목의 혼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을 사람들이 하나로 마음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다. 젊은이와 늙은이가, 양반과 상민이 서로 다투고 있어서는 하늘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 그 순간 정학수는 벌떡 일어나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온몸에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꿈이었나? 하지만 너무나 생생한 꿈이었기에 쉽게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창문을 열어 밖을 내다보았는데 마을 어귀의 그 작은 나무에서 여전히 은은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학수는 평소와 달리 심란한 마음으로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꿈속의 그 경고가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97일간의 가뭄이라니.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마침 아전 박서방이 들어와 보고했습니다. 사또님, 어젯밤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 나무 앞에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인가? 정학수가 물었습니다. 박서방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나무에서 사람 목소리 같은 소리가 들렸다고들 합니다. 제단을 찾아라, 7월 보름을 기억하라는 말을 여러 사람이 똑같이 들었다고 하옵니다. 정학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꿈속에서 들은 것과 똑같은 내용이었거든요. 정학수는 아전의 말을 듣고 더욱 당황했습니다. 꿈속의 계시와 현실의 증언이 일치한다는 것은 우연이라고 보기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그는 이성적 판단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미신에 흔들리면 안 된다. 사또로서 백성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한다. 그는 속으로 다짐하며 관할을 나섰습니다. 마을 어귀에 도착한 정학수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어른 키 정도였던 그 나무가 하룻밤 새에 2배 이상 자라나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 기이한 것은 나무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을의 모든 노인들이 그곳에 둘러앉아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고 부녀자들은 정성스럽게 준비한 제물을 나무 앞에 차려놓고 있었습니다. 이놈들이 감히 관의 명령을 어기고. 정학수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당장 흩어져라. 미신 행위를 계속하면 모두 곤장을 때릴 것이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민 최서방이 일어나서 정중하게 절을 올렸습니다. 사또님, 제발 이 신목만은 건드리지 마십시오. 이미 조짐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조짐을 말하는 것인가? 정학수가 의아해하자 민 최서방이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보십시오. 이미 20일째 비 한 방울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우물의 수위도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고요. 정학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 오히려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것은 자연현상일 뿐이다. 곧 비가 올 것이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신목에서 강한 바람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것은 다른 나무들은 전혀 흔들리지 않는데 오직 그 나무만 격렬하게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나무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습니다. 사또야, 사또야. 분명히 사람의 목소리 같은 소리가 바람 소리에 섞여 들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정학수는 오싹한 기분을 느꼈지만 여전히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집단 최면 상태에 빠진 것일 뿐이다. 그는 칼을 뽑아 나무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이 허황된 미신의 근원을 없애버리겠다. 하지만 그가 나무에서 서너 걸음 떨어진 곳에 이르렀을 때 갑작스럽게 강한 바람이 일어나며 그를 뒤로 밀어냈습니다. 정학수는 휘청거렸지만 다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 천둥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에서 들려오는 천둥 소리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떨기 시작했고 정학수조차 당황했습니다. 하늘의 경고다. 민 최서방이 외쳤습니다.
신목을 해치려 하니 하늘이 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른 노인들도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사또님, 제발 그만두십시오. 정학수는 칼을 든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성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연이어 일어나는 기이한 현상들을 그저 우연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특히 꿈속에서 들은 신목혼의 경고와 현실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이 그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아니다. 학문을 익힌 사람이 어찌 이런 미신에. 그는 중얼거리며 다시 나무를 향해 칼을 들어 올렸습니다. 바로 그때 신목에서 더욱 선명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학수야. 내 선택이 이 마을의 운명을 가를 것이다. 정학수는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분명히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였거든요. 마을 사람들도 모두 그 목소리를 들었는지 더욱 깊이 엎드렸습니다. 사또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민 최서방이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럴 수가. 정학수는 칼을 든 손을 천천히 내렸습니다. 꿈속에서 본 그 늙은 나무정령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신목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너는 지금 두 길 앞에 서 있다. 하나는 이성과 합리를 고집하며 백성들의 믿음을 짓밟는 길이요. 다른 하나는 겸손히 자연의 경고를 받아들이는 길이다. 목소리는 점점 더 또렷해졌습니다. 선택하라. 하지만 기억하거라. 내 선택의 결과는 97일 후에 명확히 드러날 것이다. 정학수는 깊은 갈등에 빠졌습니다. 평생 학문을 통해 쌓아온 신념과 연이어 벌어지는 초자연적 현상들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알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 마을 한쪽에서 급하게 달려오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이웃 고을에서 온 봉행이었습니다. 정사또님. 봉행이 숨을 헐떡이며 외쳤습니다. 큰일입니다. 인근 5개 고을에서 모두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정학수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봉행이 급히 설명했습니다. 각 고을마다 갑자기 자라난 신목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모두 똑같은 예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97일간의 대가문과 7월 보름의 재단 얘기를요. 정학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한 마을의 미신이 아니라 광범위한 현상이었던 것입니다. 더욱 기이한 것은 각 신목마다 그 고을 사또의 이름을 정확히 부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말을 들은 정학수는 더 이상 우연이라고 치부할 수 없었습니다. 5개 고을에서 동시에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은 분명 범상치 않은 일이었거든요. 봉행이 계속 말했습니다. 김 사또는 이미 신목의 말을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박 사또는 아직 고민 중이고 이 사또는 여전히 미신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마을에서 벌써 가뭄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서 백성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정학수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미신을 믿을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백성들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였던 것입니다. 설령 신목의 예언이 허황된 것일지라도 만약 정말로 가뭄이 온다면 미리 대비하는 것이 사또로서의 책임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정학수는 천천히 칼을 칼집에 넣었습니다. 신목님, 만약 정말로 97일 후에 가뭄이 온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신목에서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현명한 선택이다, 정학수야. 마을 뒷산 옛 재단을 찾아라. 그곳에서 7월 보름에 하늘에 정성을 올리면 가뭄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기억하거라.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온 조상들의 지혜이다. 정학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학수가 백성들과 함께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기뻐하며 환호성을 올렸습니다. 민 최서방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사또님께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셨습니다. 정학수는 비로소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때로는 학문과 이성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있으며 겸손한 마음으로 자연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것도 진정한 지혜라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로부터 정확히 97일이 지났습니다. 정학수의 예상대로 장맛비가 끝나자마자 극심한 가뭄이 시작되었거든요. 하늘은 마치 쇠로 만든 듯 푸르디푸른 색을 유지한 채 단 한 방울의 비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논밭의 흙은 거북등처럼 갈라졌고
우물의 수위는 날마다 낮아져 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신목의 예언이 정확히 들어맞았다며 두려워했습니다. 사또님, 이제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민 최서방이 바짝 마른 얼굴로 정학수를 찾아왔습니다. 다른 마을 사람들도 모두 절망적인 표정을 짓고 있었거든요. 정학수는 이미 석 달 전부터 준비해온 계획을 꺼내들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신목님의 가르침을 따라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는 마을 뒷산에서 발견한 옛 제단을 가리켰습니다. 내일이 바로 7월 보름입니다. 모든 마을 사람들과 함께 하늘에 정성을 올리겠습니다. 마침내 7월 보름날이 밝았습니다. 해질 무렵 마을 사람들이 모두 뒷산 제단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정학수는 평생 처음으로 제관복을 입고 제단 앞에 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마을에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제물들이 놓여 있었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 하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정학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신목에서 다시 한번 신비로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엎드려 정성껏 기도했습니다. 정학수도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하늘이시여, 이 미천한 백성들의 간절한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바로 그때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단 위의 향이 곧게 하늘로 올라가더니 갑자기 서쪽 하늘에서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거든요. 사람들은 모두 놀라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비구름입니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정말로 새까만 구름이 순식간에 하늘을 덮더니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방울이었는데 점점 많아지더니 마침내 시원한 단비가 내리기 시작했거든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기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신목님께서 우리의 정성을 받아주셨습니다. 민 최서방이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모으며 외쳤습니다. 정학수는 비를 맞으며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학문과 이성만으로는 자연의 섭리를 모두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거든요. 진정한 지혜는 겸손함에서 나오는구나. 그는 신목을 향해 깊이 절했습니다. 비는 사흘 밤낮을 계속 내려 메마른 땅을 충분히 적셔주었습니다. 마을의 위기는 완전히 해결되었고 사람들은 모두 정학수의 현명한 판단을 칭송했습니다. 이후 정학수는 전통의 지혜와 학문적 사고를 조화롭게 결합한 훌륭한 지방관으로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흘렀습니다. 정학수가 다스리는 마을은 인근 고을들 사이에서 가장 풍요롭고 평화로운 곳으로 소문이 났거든요. 다른 지역에서는 여전히 가뭄과 흉년이 반복되고 있었지만 이 마을만은 매년 풍작을 거두며 백성들이 굶주림 걸정 없이 살아갔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신목의 은혜와 정학수의 현명한 판단 덕분이라고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정학수는 이제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신목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며 조상들의 지혜에 귀 기울이게 되었거든요. 관아의 정사를 볼 때도 단순히 율령과 학문에만 의존하지 않고 마을 어르신들의 경험과 자연의 조짐을 함께 살폈습니다. 진정한 치정은 백성들과 함께 호흡할 때 완성되는구나. 그는 민 최서방과 다른 마을 사람들을 정기적으로 만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어느 가을날 정학수에게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조정에서 그의 치적을 높이 평가하여 더 큰 고을의 목사로 승진 발령을 내린 것입니다. 하지만 정학수는 오히려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곳을 떠나면 신목과의 약속을 지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제 막뿌리를 내린 전통과 이성의 조화를 다른 곳에서도 실현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그는 밤이 늦도록 신목 앞에서 고민했습니다. 정학수야, 내가 이곳에서 배운 지혜를 더 많은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이 진정한 도리가 아니겠느냐? 신목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이미 충분히 깨달았다. 어디를 가든 겸손한 마음으로 전통의 지혜와 학문의 이성을 하나로 아우르면 그곳에서도 좋은 정치를 펼칠 수 있을 것이다. 정학수는 비로소 마음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승진을 받아들이되 평생 이곳에서 배운 교훈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거든요. 떠나는 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정학수를 배웅했습니다. 민 최서방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사또님 덕분에 우리 마을이 이렇게 살기 좋아졌는데
이제 떠나신다니 너무 섭섭합니다. 정학수도 마음이 뭉클했지만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최서방님, 제가 없어도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충분히 지혜로우십니다. 조상들의 가르침을 소중히 여기며 서로 도우며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는 신목을 향해 마지막 인사를 올렸습니다. 신목에서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며 잎사귀들이 살랑살랑 흔들렸습니다. 마치 작별의 인사를 건네는 듯 했거든요. 정학수는 깊이 절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신목님, 이 정학수가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전통의 지혜와 학문의 이성을 조화롭게 다스려 백성들을 위해 봉사하겠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신목의 잎사귀들이 더욱 반짝이며 햇살에 빛났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모두 숙연한 마음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후 정학수는 새로운 고을에서도 탁월한 치적을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어디를 가든 먼저 그 지역의 전통과 풍습을 깊이 이해하려 노력했고, 이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정책을 펼쳤거든요. 덕분에 그가 다스린 모든 고을이 태평성대를 누렸으며 백성들은 그를 성군의 신하라며 칭송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의 신목은 지금도 그 자리에서 마을 사람들을 지키며 후손들에게 겸손함과 지혜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다고 합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오만함이 아니라 겸허한 마음에서 나온다는 교훈을 남기면서 말입니다.